이 범죄는 게임에서 이렇게 성적 언동을 한다거나 스마트폰 어플로 하는 이성 만남 어플에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성적 언동을 한다거나 헤어진 연인 사이나 전 남편, 전 남친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성적 언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매체 이용 성희롱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로 하는 성희롱에 대한 성범죄로서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적 언동을 SNS나 온라인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성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명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죄입니다. 실정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20년에 성 관련 법령들이 많이 개정되면서 요 죄 또한 법정형이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이냐, 요거를 정리를 해볼 텐데, 크게 세 가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되고 모두 다 증명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고 다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해서 변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사실 실제 사례에서 이게 부정돼서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성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그것이 어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화가 나서, 둘이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인정된다면, 아무리 이런 성적 표현이 들어간 말을 썼어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무죄가 나온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요건 중요한데, 대법원 판례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몇 가지를 들고 있어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는 분들은 특히 이 1번 요건을 좀 유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을 전달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통신매체가 아니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제 명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잖아요. 그래서 SNS, 온라인, 전화, 문자, 뭐 이메일, 우편, 뭐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야 돼. 그런 걸 통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글, 그림, 영상, 물건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이 도달이라는 말의 의미,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꼭 직접적으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그림이나 영상이 있는 그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 링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송한 건 아니죠. 인터넷 그 사이트 링크를 전송한 경우. 근데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 그림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상대방이 링크를 통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에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본 판결이 있어요. 실제
우리 지방법원 하급심 판례 몇 개를 소개를 해볼게요. 상급 법원에서 깨졌는지는 제가 묻지 않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법원 하급심 판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A씨가 주차장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여자가 차를 하고 내리는 걸 봤는데 그 비여성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에 보면은 차 앞에다 그 전화번호 이렇게 쪽지 메모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이 B씨가 차에서 내리고 가는 걸 보고 A씨가 그 차에 붙어있던 전화번호를 자기 핸드폰에 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있죠. 누군지 모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게 신분을 숨기고 전화를 해서 마치 그 B씨랑 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러면서 오빠 나 전화 끊지 마라. 많이 좋아한다. 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한 일주일 후쯤에 또 똑같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오늘 우리 같이 있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이 인정되고 벌금 200만 원 선고가 됐어요. 또 하나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이제 지방법원 사건인데 A씨하고 B씨가 회사 동료였어요. A씨는 좀 직책이 높은 직급이었고 B씨는 이제 그냥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A씨가 이 B씨의 카카오톡으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내요. 이거를 B씨가 이제 받고 깜짝 놀라서 큰 충격을 받고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된 건데 이 사건에서도 판사님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한다? 라고 보고 A씨한테 특별히 뭐 전과가 있지는 않았고 또 이제 한 번 이제 그런 영상이 전송이 된 거기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실제 사례를 설명하는 이유는 초범이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벌금형 선고되는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초범이고 합의까지 됐다고 하면은 벌금형의 수위가 많이 낮아지겠죠. 똑같이 벌금형에도 누구는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또 누구는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범 이상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집행유예 이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든 간에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은 수사 초반부터 죄를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이제 성범죄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관한 성립 요건하고 실제 지방법원 판결 사례에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